손흥민 평점 7.3 웨스트햄전 91분 스프린트 미친 체력이 오히려 안쓰러웠던 진짜 이유. 손흥민의 400번째 출전 경기 레전드다. 캡틴 손흥민 32. 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토트넘 구단도 정성이 들어간 손흥민 400경기 출전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토트넘 팬들도 폭풍 축하를 보냈다. 손흥민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1라운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토트넘 400경기 출전 대기록을 세웠다. 1882년 창단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은 구단 역대 14번째 대기록이다. 비유럽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영국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위고 요리스, 프랑스 로스앤젤로스 FC, 다음으로 손흥민이 두 번째다. 참고로 이 부문 1위는 토트넘 레전드 스티브 페리맨, 854경기, 이 갖고 있다. 1969년부터 1986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했다. 1992년 EPL 출범 후에는 손흥민을 포함해 단 3명의 선수만 4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전 주장 요리스가 447경기로 7위.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은 435경기로 10위에 자리했다. 손흥민도 이들의 기록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토트넘은 구단 SNS에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손흥민이 사진첩을 보며 시작되는 이 영상에는 손흥민의 데뷔골을 시작으로 새로운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첫 골, 벌리전 푸스카스 골 등이 담겼다.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는 푸스카스 상이 주어진다. 손흥민은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벌리를 상대로 70m 돌파 후 골을 터뜨려 푸스카스 상을 거머쥐었다. 이를 비롯해 EPL 득점왕,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이끄는 모습 등이 담겼다.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 축하해, 우리의 캡틴, 토트넘에서 400골까지 넣어줘 등의 댓글을 남기며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160골을 기록했다. 이 부문 단독 5위에 올랐다. 토트넘 레전드 클리프 존스와 함께 공동 5위에 있다가 지난달 31일에 열린 리그 30라운드 루턴타운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이를 넘어섰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이적료 2200만 파운드, 약 370억 원을 기록하고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적 초반 적응기를 제외하고는 매 시즌 팀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2019년 토트넘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2016에서 2017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위를 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려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뤄낸 쾌거였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득점왕을 이뤄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 시즌에도 손흥민은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15골 8도움을 몰아쳤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로 한 달 이상 소속팀 일정에 결장했는데도 팀 득점 1위, 리그 득점 공동 5위에 올랐다. 리그 득점 공동 5위에 올랐다. 뉴캐슬 공격수 알렉산다르 이삭, 웨스트햄 공격수 제로드 보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살라가 들어간 득점 공동 2위 그룹, 16골과 불과 1골 차이다. 득점 선두에 오른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 18골 맨체스터 시티와 격차도 크지 않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도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해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은 웨스트햄 원정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이로써 토트넘은 17승 6무 7패, 승점 57을 기록하며 4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현재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리그 4위 아스톤 빌라,
18승 5무 7패 승점 59, 보다 한 경기 덜 치렀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해 그 이점마저 사라졌다.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앞으로 토트넘은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쳐야 한다. 토트넘은 남은 7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뉴캐슬,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 등 강팀들과 연전을 치른다. 아스톤 빌라의 일정은 이보다 나은 편이다. 맨시티, 리버풀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위가 낮은 팀들과 대결한다. 이날 손흥민은 팀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전체적으로 고립된 모습이었다. 동료들도 손흥민을 지원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체 슈팅 2개, 유효 슈팅 1개에 그쳤다. 손흥민은 전반 13분 제임스 매디슨의 패스를 받은 뒤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슈팅이 잡혔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강한 슈팅까지 날렸지만 골대 위로 넘어갔다. 이를 비롯해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패스 성공률은 89%였다. 다만 키패스 3회를 기록해 찬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평점 6.54를 부여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폭몹은 평점 6.8, 소파스코어는 평점 7.3을 매겼다. 영국 축구 전문 90MIN은 손흥민의 평점으로 5를 주었다. 아쉬운 평가에 속한다. 이와 함께 매체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었으며 찬스가 왔을 때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전반 5분 존슨이 베르너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뽑아내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웨스트햄도 전반 19분 동점을 만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커트 조우마가 헤더로 방향을 틀어 골망을 흔들었다. 결국 경기는 1에서 1로 끝났다. 2. 김민재 보내고 추락 나폴리. 손흥민 족쇄 채웠던 콘테 통해 재건 위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 후 추락하고 있는 SSC 나폴리가 안토니오 콘테, 55, 전 토트넘 감독을 영입하려 한다. 영국 골닷컴은 2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칼초나폴리 24를 인용. 콘테의 다음 클럽은 세리에 A 거물 나폴리의 엄청난 제안으로 인해 해리 케인 30일 이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3월 토트넘과 결별, 야인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퇴진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차기 사령탑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빌트를 비롯한 일부 독일 매체에 따르면 콘테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접촉을 한 상태. 나아가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 명단을 뮌헨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칼초나폴리 24는 나폴리가 다음 시즌을 앞두고 첼시, 인터 밀란, 토트넘 등을 이끌었던 콘테 감독 영입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우렐리오 드 로렌티스 회장이 개인적으로 계약에 투자, 유명 감독 영입을 통해 브랜드 재건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나폴리는 김민재가 뛰던 지난 시즌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바이아웃으로 김민재를 바이에른 뮌헨에 보낸 후 급격한 추락을 맛보고 있다. 나폴리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30라운드를 치른 현재 8위, 승점 45에 머물러 있다. 선두 인터 밀란, 승점 79와는 무려 34점 차. 김민재를 제외하고 주전들을 모두 지켰던 나폴리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28골만 내줘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36골을 내주면서 리그 최저 실점 11위로 수비가 급격히 무너졌다. 또 이탈리아 언론인 엠마누엘 캄마로토는 드 로렌티스 회장은 콘테 감독에게 800만 유로, 약 116억 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세 번째 시즌에는 연봉이 40만 물결표 50만 유로, 약 6억 물결표 7억 원, 더 인상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목표 달성에 대한 보너스도 있지만
선수 운용에 대한 전권과 단장 임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나폴리는 남은 경기에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린 4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현재 4위는 볼로냐다. 볼로냐는 승점 57로 나폴리보다 12점이 앞선 상태다. 5위는 AS 로마, 승점 52가 추격하고 있다. 한편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다. 2021년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후임으로 중 맡았을 때는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이끌고 손흥민을 득점왕에 올려놓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선수들이 수비에 치중하는 등 유연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고 손흥민의 움직임 역시 전과 달리 제한적이었다. 특히 왼쪽 윙어인 손흥민은 왼쪽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와 포지션이 자꾸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손흥민이 가진 장점이 사려졌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게 슈팅보다는 연계에 더 비중을 두라는 지시를 내려 손흥민에겐 족쇄를 채우기도 했다. 3. 오피셜 메뉴 절망적인 소식 161 결장 텐하흐 황태자 또 부상 오른쪽 화살표 최소 한 달 이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빅터 린델로프와 리산드로는 근육 부상으로 최소 한 달 동안 결장할 것이다. 리산드로의 경우 훈련 중 종아리에 무리가 왔다. 앞으로 몇 경기 뛰지 못할 것이다. 고 공식 발표했다. 리산드로는 1998년생 아르헨티나 출신 센터백이다. 리산드로는 아르헨티나 무대를 떠나 아약스에 입단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에릭 텐 하흐 감독과 인연이 시작됐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메뉴에 부임한 텐 하흐 감독은 리산드로를 영입하길 바랐다. 리산드로 역시 이적을 위해 훈련에 불참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적이 성사됐다. 리산드로는 곧바로 라파엘 바란과 함께 주전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했다. 175cm의 다소 작은 키를 보유한 센터백이었기 때문에 거칠기로 소문난 프리미어리그 PL 무대에서 뛰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부호가 있었다. 그러나 리산드로는 증명했다. 데뷔 시즌 리그 27경기에 출전하는 등 많은 경기를 소화한 리산드로는 맨유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힘을 보탰다. 맨유는 리그 3위에 오르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권을 획득했다. 또한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을 차지했다. 6년 만에 구단이 챙긴 우승컵이었다. 올 시즌 초반에도 리그와 UCL을 통틀어 6경기를 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넨전에 부상을 당하며 결장하게 됐다. 리산드로는 지난 시즌 막바지에도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복 기간을 거쳐 프리시즌 복귀에 성공했지만 그 부상이 재발하며 수술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데일리 메일은 리산드로는 중족골 골절 수술을 받는다. 최대 3개월 결장할 예정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번째 수술을 받는다. 리산드로는 지난해 4월 해당 부위 부상으로 11주 정도 결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리산드로는 9월 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다시 통증을 느꼈다. 브라이튼,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뛰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추가 검사에서 골절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리산드로는 1월 중순 복귀전을 치렀다. 약 3개월 만에 돌아왔음을 알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상으로 빠졌다. 2달가량 결장했던 리산드로는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PL 30라운드에서 후반 교체 출전하며 복귀전을 가졌다. 약 20분가량 출전했던 그는 추가 부상을 당하며 또다시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맨유는 올 시즌 분위기가 좋지 않다. 텐 하흐 감독 부임 첫 해와 다르다. 현재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4위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는 11점이다. 한 경기 덜 치렀다고 해도 시즌 막바지로 가는 가운데 격차는 상당하다. 특히 5위 토트넘 호스퍼와도 승점 9점 차다.
다음 시즌 본선 진출팀이 늘어나는 UCL에 진출하려면 일단 5위는 확보해야 한다. PLE 추가 티켓 한 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